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 역시나 풍수로 보러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역으로 풀어보는 을미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서울지역 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미래예측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렇죠. 주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주역으로 풀어보는 을미년인 거죠. 그렇죠. 이 주역에 대해서 하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푸는 요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이 주역을 지금 이걸 들으면서 이걸 대략 이렇다는 걸 이해하고 그냥 들어보라는 얘기인 거지 이걸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생각한다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짤막하게 했지만 이 하나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를 할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걸 단지 원리가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 거지. 이걸 지금 이해할 하나 어렵다. 이거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하나가는구나. 이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담 없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아까 녹색이 눈을 보호 하신다 했나요? 녹색이 집중력을 좀 키워준다. 녹색이 동양에서 목화토금수에서는 목을 의미해요. 네. 그리고 그 양력으로 칠 때 이 녹색을 가장 녹색이 필요하거나 우리 기운이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양력 3월 달이에요. 그래서 양력 2월, 3월 달, 특히 4월 달 초반까지는 그 3월 달 중심으로 해서는 바로 이 녹색 기운이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에 그 녹색에 의지하거나 녹색 것들이 많이 좋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더군다나 녹색으로 배경을 해놓는다라면은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서 기운이 가지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언제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봄에는 나무를 한번 먹었잖아, 나물. 네. 녹색이 나물도 의미하는 거고 새로운 희망도 의미하는 거고 바로 새 출발, 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녹색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중요합니다. 3월 중에 한번 그렇게 주변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녹색으로 혹은 녹음이 짙은 그림이나 아니면 화분 같은 걸 놔두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 기운을 불러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핸드폰 배경화면을 좀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단 이제 녹색이 조금은 차가운 느낌을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섞어서 노란색이나 이런 걸 좀 섞어서 왜 녹색 다음 오는 것이 그 약간 빨간색이 와요. 섞어서 이렇게 해놓는다라면은 목화 상생해서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산뜻하게 아마 3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주역에 관해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면서 오늘 주역으로 보는 을미년 구군. 자, 그래서 주역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했던 지난 시간 얘기 아시죠? 주역은 바로 점악의 죄왕. 점치는 거기 때문에 규칙이 아닌데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명확, 규칙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제 너는 이제 여름으로 간다, 봄으로 간다 이건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 여름으로 가느냐, 언제 가을로 가느냐. 지금 낮이 저녁으로 바뀌고 저녁이 밤으로 바뀌고 몇 시죠? 몇 시에 바뀌죠? 대략 오후 3시에 저녁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8시에 저녁, 9시에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7시. 7시경이긴 한데 몇 분부터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듯이 규칙은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박사인 아나운서가 지금 성인이잖아요. 네네. 몇 살부터 성인이에요? 법적인 거 말고 진짜. 그럼 애매한 거예요. 네. 18이 성인, 19이, 20이 대략 거기긴 한데 정확하지 않은 것. 그 규칙은 흐름으로 정해져 있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규칙에 대한 예측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직관에 대한 예측은 그 흐름 안에 어떤 걸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왜 하필이면 너냐 그거냐. 그런데 물론 대신에 규칙은 규칙이니까 정확하지만 직관은 찍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확히 맞아요. 섬찟할 정도로 잘 맞을 수 있지만 항상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면은 막 아주 정말로 대단하게 막 뭔가 별걸 다 맞추는 작년 가을에 2,300만 원 날렸지 그것까지 맞추는 그런 기가 막힌 용어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분이 작년 겨울에 5천만 원 날린 것도 몰라. 근데 쉽게 말해서 직관은 하나 맞추기라고 맞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나 사주팔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건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 분들 마찬가지 직관입니다. 그러면 사주 없이도 그냥 딱 찍어 맞춘다. 신이 얘기해서
근데 그분이, 그 신이 모든 걸 항상 정확히 얘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국군 콘서트장에서 군 콘서트를 하면서 거기 있는 이번에 국군 콘서트가 역술인, 무속인, 도교인들이 같이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무속인 한 분이 참 마음이 진솔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얘기가 100%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뭐 7, 80% 정도는 맞더라. 맞는 거예요. 직관은 100% 맞지 않아요. 아무리 네. 신이 얘기해도 100% 아닌 거고, 또한 이게 신이 계시할 때 이게 신의 얘기인지 자기의 생각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상당히 7, 80%, 8, 90% 맞다가 운이 나쁠 때는 3, 40%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직관에 의한 예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콘서트장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강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진솔하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러나 그런 정도 이렇게 우리가 벌써 성숙돼 가고 있다. 100%는 아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직관이다. 이게 바로 직관인 겁니다. 주역은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국을 주역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 점학이란 규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단 네. 명학은 규칙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규칙이 없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주역이 점학의 제왕이 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얘기했던 듯이 시경, 서경, 역경처럼 유교의 3대 경전 중에 하나였고, 또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그 중국이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유교가 항상 국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관학의 지위를.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 시험 과목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어 한 번도 과거 시험 없으면 우리 뭡니까? 학력고사 안 보면 바로 약해지듯이 네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인정을 받아왔고, 또 한 가지는 동양에서는 통치가 육아가 통치 이념입니다. 근데 통치를 할 때 어떤 합리적인 방법과 통치를 하는데 이론에 한계가 있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백성들을 통치할 때 뭔가가 좀 신비주의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늘의 뜻을 부여받고 내가 왕이다.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주역이나 음양우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또 해왔습니다. 하늘의 뜻의 역할, 혹은 애매한 것들에 대한 것들의 변명거리 역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역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자, 어쨌든 그것이 바로 주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이 완벽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시점부터 규칙을 또 응용합니다. 그래서 단 사람들이 보는 기본적인 약속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 요소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 알아본 걸 오늘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여기를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은 주역 기본 8개라 합니다. 8개. 이거는 그냥 들어만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대기가 양이라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건 음이라겠고. 그리고 네. 주역은 음양사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이나 있던 상리학이나 이런 중역이 유교의 바탕인데 이쪽에 기본적인 바탕이 양존 음비라 해서 양을 귀하게 치고 음을 약하게 치는 그런 사유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은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양이 많아야 좋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주역의 사고는 순서로 시간의 흐름에서 밑에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 밑에가 제일 어른이기도 하고 네. 제일 먼저이기도 하고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양이 3개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일 하늘의 뜻, 오죽하면 양 3개를 하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그래서 하늘, 그다음 숫자 1, 아버지, 머리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 요건 아까 먼저 했듯이 제일 밑에는 양이 있고 양이 있어 좋고 양 위에 음 하나가 살포시 있다 보니까 음이 제일 가벼운 음인 거예요. 부담이 없는 음이야. 네네. 그래서 이걸 딸이라서 막내딸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너무 예쁘지. 그리고 소녀라고 표현해. 제일 젊은 여자. 네. 이게 주역이 남자를 대상으로 많이 한 거다 보니까 주로 예쁜 여자 하면은 아주 성적인 매력까지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쁜 태위택이라 하는데 이것이 연못과 이쁜 여자하고 또 결합을 시켜놔요. 오.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성의 상징, 이쁜 여성의 상징을 또 연못이라고도 표현해. 네. 그래서 어떤 주역에 괴를 쳤는데 택이 2개가 나온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합니다. 남자가 남편이 출장을 갔어. 그래서 개를 쳤더니 택이 2개가 나와. 그럼 어떻게 이쁜 여자 둘이 딱 만나고 있어. 이 둘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너무 기쁨인 거예요. 이쁜 여자 기쁨을 느끼는 의미에. 네. 기쁨을 누려. 이쁜 여자, 젊은 여자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출장 가서 바람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의심이 돼서 쳤는데 딱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 바람 펴! 라고 얘기를 하는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석하는 네, 것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못, 태위택, 태위택.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여기 보면 양이 두 개 가운데 음이 있어요. 주역은 이렇게 음양 중에서 휘소성이 같이 해서 적게 있는 것이 그 궤 중심의 궤 명칭을 정해서 이것을 음괴라고 표현해요. 음괴. 음괴인데 음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딸 중에 둘째 딸. 네. 그러면서 이거는 불은 겉으로 화려한데 속에는 음이 있다 해서 불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숫자의 3을 의미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2015년 할 때 15를 칠 때 2를 친다면 숫자 1은 하늘을 의미한 천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5를 친다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여기에 손 5가 돼. 이렇게 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천과 여기는 손 그래서 천풍 이렇게 천풍구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주역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숫자대로 나오고 이렇게 나와주는 게 주역인데 이 중에서도 순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요 진자 보면 네 번째 보면 양이 밑에 있잖아요. 음이 있어. 그럼 양이 밑에 있으면 이 밑에부터 밀고 올라간다 해서 진격한다, 전진한다. 이런 의미. 네. 뭐 이렇게 막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게 주역의 틀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해석을 보시고 그다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이야? 을미년을 바라볼 때 또 을미년을 이게 2015년이죠? 네. 15보다는 을미에 주력합니다. 을미. 그럼 을미를 바라볼 때 이걸 또 숫자로 바꾸는 게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이건 두 가지입니다. 선천순위, 후천순위 따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따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을목을 볼 때 을이라고 합니다. 이거 순서대로 치면은 갑, 을. 몇 번째죠? 갑, 을. 두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숫자 2. 네. 그죠? 그 다음에 미는 자축, 인묘, 진사, 우, 미. 여덟 번째. 네. 그래서 숫자 2와 8을 의미해요. 아.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숫자 2와 8. 혹은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이 또 있냐면은 을미를 을자를 목이라고 하는데 목의 숫자가 3과 8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을은 을목인데 음은 8이야, 짝수. 그래서 이 을의 숫자가 또 8인 게 있어요, 8. 이게 이제 선천수 뭐 이렇게 따지는 숫자 따지는데 그다음 미를 토라게 토. 토는 숫자가 5하고 10이에요. 아하. 근데 미토는 음토야. 그럼 짝수니까 10이야. 네. 그래서 8과 10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숫자로 치워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치워내서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여기 치워낼 때 2하고 8은 그대로 따졌어요. 주역에서 2는 아까 여기 딱 봅시다. 두 번째 뭐야 2가 아. 태위택, 네. 연못, 소녀, 네네. 기쁨. 그다음 8이니까 8은 뭐예요? 어머니, 땅. 그래서 택, 쥐, 최라고 해석하는 게 올해 을미년을 주역으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요걸 갖다 순서수를 따진 거고 그럼 이쪽 수를 따지고 이걸 따지도 못하면 8. 그럼 8인데 여덟 번째는 뭐야 아까 지금 봤듯이 여덟 번째는 어머니니까 지가 돼. 네. 근데 열 번째는 있어 없어 이게? 없어요. 그럼 위에서 다시 내려오나요? 그렇죠. 아. 왜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8을 빼. 그럼 2잖아. 네. 그럼 2가 다시... 또 2가 되는 거지. 네네. 두 번째. 그럼 뭐예요, 이게? 택. 그럼 거꾸로 택. 님. 그러면 꼭 심의다 하면 잘 보면은 이렇게 볼 때는 2, 8인데 이걸 딱 자르면 2잖아. 또 8, 네네. 2. 결국은 거꾸로 뒤집으는 거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를 상징하는 주역계. 보통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또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그럼 어떻게 보냐. 2와 8로 볼 때는 여기서 딱 보면 2, 8로 볼 때는 여기서 택, 쥐채. 네. 근데 8, 2로 볼 때는 지택님. 네. 결국 이 두 개를 가지고 2015년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다. 어.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주역에 보면은 괴에 대한 괴사. 이 괴를 괴라고 하는 거고, 네. 하나하나를 효라고 합니다. 6개의 효. 6효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6개 효와 하나의 괴인데, 괴사, 효사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이 원래 있어요. 근데 괴사, 효사를 떠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2015년을 우리가 상징해보고 조명해보는 겁니다. 네네. 그럼 우리도 이거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럼 이거 해석할 때 처음에 택지최를 봅시다. 택지최. 그러면 처음에 하늘에는 우선 뭐가 있어? 위에는 연못이 있고, 네. 연못을 있고, 그 다음 기쁨, 소녀 이렇게 봅니다. 소녀를 해석할 때는 밑에는 어머니가 되죠. 그 어머니가 소녀를 품고 있어. 네.
그럼 어때? 막내딸을 데리고 있어. 어때? 우선 그 모습을 떠올려봐. 어머니가 막내딸을 바라보고 있어. 인상 팍팍 쓰고 있을까? 아니죠. 짠 이럴까? 어때? 웃고 있는. 물론 애가 사고 많이 치면 짜증도 나겠지만 네. 보통 뭡니까? 너무 이쁜 거야. 좋은 것. 그리고 어때? 희망도 생기죠. 이렇게 포금을 수 있는 것. 네. 올해 상징인 거야 이게. 그다음에 또 봅시다. 어머니가 그다음에 이걸 딱 볼 때 이건 물 저기 연못이니까 물이죠. 연못. 물이잖아. 네. 물. 땅 위에 연못에 물이 있어. 물인데 깊은 물이야. 너무 넘치는 물이야. 깊은 물이지. 네. 뭐, 땅 위에. 땅인데도 또 이 땅은 땅인데 올해 을미할 때 미가 토는 토인데 화토라게요. 화가 강한 토는 뜨거운 땅이야. 그러면 뜨거운 땅이 건조한 땅이야, 축축한 땅이야. 뜨거운 땅이면은 축축한 땅이, 건조한 땅이. 건조한 땅. 네. 그럼 물이 필요한 필요해. 필요하겠죠. 근데 위에 물이 있어. 아, 그럼 좋은. 그럼 좋아 나빠. 좋죠. 올해는 바로 딱이네요. 그런 거예요. 아. 이 땅 위에 건조한 땅에 축축한 따뜻한 생명수 같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물이 잘 자라못 자라? 잘 자라죠. 잘 자라는. 올해의 의미 이게 만물이 참 잘 자란다. 이 또 취의 의미냐? 취는 모은다는 의미예요. 취라고 발음하게 되면 모은다. 그러니까 자 따뜻한 땅에 만물이 생명수가 있어. 그럼 사람들 모여들면 뭐예요? 모여들겠죠. 먹을 게 있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생명수 완전히 풍요롭진 않아도 일단 굶어 건조해서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뭐 생명수가 딱 주어지는 시기. 그러면 나름대로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시기. 올해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시기. 바로 이게 올해의 시기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게 바로 올해의 택지체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지택님은 그럼 어떻게 해석이 지택님. 가능할까요? 지택님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자, 거꾸로 여기가 쥐가 뭡니까? 땅이에요. 네. 땅 밑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못이 땅 밑에 있어. 네. 이렇게 칠 때 또 해석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약간 미리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연못이, 어찌 보면, 야, 무슨 연못이 땅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네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물기나 이런 것들이 땅으로 흡수된 택지체가 건가요? 이렇게 흡수되는 거예요. 충분히. 땅속 깊이까지 흡수되면서 이제 백성들, 국민들의 먹을 수 있는 길들이 어떤 것들, 식량들이 민초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개념. 그럼 땅에서 뭔가 먹을 게 나는데 거기에 물이 쭉 흡수돼서 더 잘 자라게 만들어 그렇죠. 준다는. 샘물처럼. 이제는 위에서 뿌리가 낮은 물이 네네. 뿌리가 깊은 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지택님의 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이건 똑같겠지만 어떻게 치면 밑에가 이제 딸이 있어. 막내딸이 있어. 위에 어머니가 있어. 네. 그럼 이거는 아까는 어머니가 막내딸을 돌보는 거고. 그렇죠. 이젠 막내딸이 어머니를 모시는 거야. 어떤 모습이에요? 인상 쓰여져? 아니요. 얼마나 좋아. 네. 아름답지? 막내딸이 좀 커서 이제 효도하는 거야. 어머니 모시면서. 그렇죠. 노모를. 얼마나 좋은 모습이야. 아름다운 모습. 사회가 좀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의 상징, 지택님.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임한다. 그리고 또 주역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요 두 개지. 밑에 양이 음을 밀고 간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양이 음을 밀고 간다면 이걸 우리가 또 1월, 2월, 3월에서 1년 12달로 따지기도 해요. 그래서, 동짓달이 뭡니까? 동짓달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죠. 네, 태양이 네. 양이야. 해가 막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 동짓달. 그러면 힘이 아직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동짓달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정월이라고. 정월은 어떻게 구정도 있고 음력으로 1월달. 네. 새로운 희망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바로 이게 정월달의 괴. 어. 이게 동짓달에다가 이게 양이 하나 있을 때가 동짓달인데 이거 하나를 우리가 이걸 지례복이라고 해서 이 전체가 다 음으로 이루어졌고 하나가 양인 걸 지례복에서 서서히 회복한다. 그래서 병원에 아픈 환자한테 괴를 뽑았는데 지례복이 나오면은 회복이 되는 거니까 낫긴 낫는데 네. 쉽게 낫는 게 아니라 왜 동지가 지나도 소환 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낫긴 낫는데 힘은 들겠네. 그래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택님이 딱 나면 어떡하면 돼? 야 희망을 가져. 이제 고비 지났어. 왜? 동지를 지나고 나서 소환 대안까지 지나고 정월인 거야. 새해가 시작된 거야. 네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바로 이것이 지택님께가 올해 힘든 시기를 막 지나고 이제 새 출발하는 그 첫 마디가 바로 지택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은이 혼란스럽다가 이제 새 출발하는 준비를 잡는 그 첫날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힘들어 보이지만 올해 나름대로 네, 괜찮다고 네. 했죠? 틀린 얘기입니다. 올해 그런 모든 것들과 우연이지만
이렇게 상징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택님께 제가 이제 칼럼을 쓸 때 어떤 그 석가명리의 석가리듬만 가지고 칼럼을 썼지만 바빠서 못 썼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도 이제 칼럼 한번 써서 구근을 또 한번 얘기를 해 나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올해의 개념인 겁니다. 이걸 또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을 또 본다면 어떤 게 있냐면은 택지체인데 이걸 혹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괴 중에서 총 6월 빼고 네. 요걸 빼고 요 세 개를 가지고 하나의 개를 만들어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바람풍이라 풍이라고 해요. 풍. 바람풍. 밑에 이제 요거는 장녀가 있는 풍. 네. 그다음 밑에서는 요거를 빼고 요 세 개를 갖고 개를 만들어요. 그럼 뭐냐? 산. 그럼 풍산점이라는 게 하나요. 그건 뭔 얘기냐? 택지체의 과정에 풍산점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 이 속에 풍산점은 뭐냐?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택지체, 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네네. 모아서 뭔가를 이뤄낸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이뤄낸다. 이것이 택지체의 상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뭐 어떤 운세라고 그렇죠. 택지체. 올해 아까 을미년을 여기서 조금 볼 때, 을미년을 볼 때 정상적으로 갑을 두 번째 순서수에서 2, 8 이걸로 따졌을 때가 택지체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선천수로 가지고 따졌을 때가 지택님인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했듯이 바로 올해 2015년에 구군을 볼 때 바로 그런 겁니다. 택지체와 지택님 두 개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뒤집은 앞뒤나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두 가지. 근데 택지체의 개념에서 먼저 택지체로 시작해서 지택님이 마무리 친다고 치든, 네네. 지택님의 택지체를 친다고 치든, 택지체의 개념이 어머니가, 노모가 막내딸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럼 올해는 진짜 나이 먹은 분들이, 노모들이, 연세든 그 노모,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까지 저기다가 새롭게, 자, 이제 앞만 보고 추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세들을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생기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젊은 어린애라는 것들은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젊은 막내딸의 의미는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것들을 얘기해요. 순수하고 고귀한 가치가 뒤에서 되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런 의미. 그렇기도 하고 또한 땅 위에 생명수, 감누수 같은 것이 물려온다. 네. 왜? 이 땅 위에 연못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기쁨을 의미하는 게 택은.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포근한, 만물의 포근함을 의미해요. 포근함. 그렇죠. 포근하게 포용해주고 기쁨을 드리고, 이제까지 죽으라고 고생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포근함 속에서 어머니 품 같은 그 속에서 어머니께 내려주니까 맛있는 그렇게 꿀물 같은 그런 감누수를 먹으면서 포근하고 편안함을 느껴볼 수 있는 시기다. 이것이 택지체의 결론이고, 그 다음 지택님은, 지금 했듯이 이제 어려움을 벗어나고 일양이 시생해서 동짓 1월달 정월 초하루처럼 새로운 희망이 치고 나가는 시기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땅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8개 뭐냐 주역의 이 8개 중에서 가장 많이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네. 군중을 의미해요. 민중, 국민.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밑에는 택연못, 감노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봉양해주면서 국민들을 받들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된다. 혹은 국민들을 받들어 가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정치인들도 이제는 당신들 먹고 사는 것 정당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봐라. 그럴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다. 나름대로 이제 가장 우리 국군이 즉 국민 갖고 움직이고 뭘 할지라도 기본적인 갖춰줘야 되는데 동짓달 엄동설한 추웠잖아. 동짓달 지나고 바로 동짓달 지나고 그 다음에 추위 지나서 정월이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혹계를 또 보면 여기 보시면 혹계가 요걸 보면 지가 됩니다. 지. 그 다음에 요걸 치면은 지뢰복.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뢰복. 바로 이게 지뢰복이에요. 요 세 개로 이루어진 게 하나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걸로 이루어진 게 뇌복. 그럼 뭐 지뢰복을 뭐라 하겠습니까? 아까. 이제 새롭게 이제 동짓달이다. 동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동지가 들어가 있어. 이 과정이 순탄하다. 조금 어려운 건 있다.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이 어려움이 그냥 무작정 오는 어려움이다. 아니면 희망을 주는 어려움이다. 희망이 보이는 동지는 이미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다가 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희망을 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어려움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생각하고 싸우더라도 정권 싸우더라도 그냥 싸우기 위해 싸우지 말고 이런 목표를 두고 같이 달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올해 정말로 생각보다 희망이 있고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RTN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주역의 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을미년 희망을 가지고 한번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주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배워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이치이자 체계인 만큼 잘 알아두시면 을미년 한 해 준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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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주역으로 풀어보는 을미년 두 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